가격은, 여러분이 궁금하시는 가격은 상위 트림인 BYD 아토 3 플러스는 3,330만 원입니다. 3,300만, 기본 트림인 BYD 아토 3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기본 트림인 BYD 아토 3는 3,150만 원으로 소비자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BYD 양왕 U9 슈퍼카가 액티브 서스펜션으로 춤을 춥니다. 이런 충격적인 모습으로 BYD 코리아의 승용차가 우리나라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행사장도 엄청 넓었는데 이 1000마력이 넘는 슈퍼카가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으로 기술적인 압도감까지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첫 선을 보이는 겁니다. BYD 브랜드 런칭쇼 공식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再一次感谢你们的到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빠른 한국어로 인사를 시작한 류쉐량 BYD 아태 지역 승용차 세일즈 담당 총경리, 그러니까 사장이죠. 이분의 모두 연설은 BYD라고 하는 회사의 힘을 보여주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사실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아무래도 선입견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BYD의 실력을 보여주자, 이렇게 접근을 한 거로 보여집니다. 5대양 6대주, 그러니까 6개 대륙에 모두 진출해 있고 직원이 전 세계 100만 명, 그리고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이미 진출해 있다. 이것만으로도 BYD는 이미 글로벌 플레이어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것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BYD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BYD의 출발은 배터리 회사입니다. 자기가 만드는 배터리를 더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만들게 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재생에너지 산업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ESS죠.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것은 결국은 전자회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자부품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세 번째입니다. 전 세계에서 427만 대를 팔고 친환경 자동차 판매에서는 테슬라를 누르고 세계에서 1위가 된 회사. 그러니까 플러그인 자동차 중심이죠. PHEV, EREV, BEV. 여기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 이것이 BYD가 지금 국내 시장에 집중하고 있던 과거에 비해서 이제는 해외 시장, 특히 동남아뿐만 아니라 서유럽까지도 이렇게 진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전체 성장률 41%도 놀라운데 작년에 수출 성장률이 무려 72%라는 거. 이게 BYD의 수출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걸 보여줍니다. 비록 연 42만 대 수출은 아직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미약합니다. 하지만 그 기세만큼은 무서운 거죠. 일본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에 진출한 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친환경 브랜드로서는 리딩 브랜드다. 이미 2024년 11월 달에 1000만 번째 친환경 자동차를 생산했다. 아마 이거는 단연 세계 1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뒤쪽에 있었던 건데 앞으로 당겨왔어요. BYD의 테크놀로지를 보여주는 거죠. 블레이드 배터리, 그리고 아이텍이라고 하는 모터 토크 컨트롤 시스템, 그리고 이 플랫폼, 이거는 집적률이 대단히 높은 고효율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셀 투 바디, 이건 아직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죠. 이렇듯 BYD는 전동화 모빌리티에 관한 배터리부터 플랫폼까지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다는 그 기술력으로 일단 기선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2016年的时候 아마도 우리나라의 BYD가 처음 진출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KG 모빌리티가 BYD 배터리 쓰는 건 들어보셨겠지만요. 하지만 이미 BYD는 한국에 10년 차입니다. 아주 치밀하게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게차처럼 우리 눈에 안 보이고 공장이나 창고에 있는 거,
아니면 우도에 다니고 있는 전기버스처럼 섬에 갇힌 거. 그러다가 이제 일반인들도 살 수 있는 트럭, 그리고 모두가 타는 전기버스,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죠. 이렇게 치밀하게 물밑으로부터 우리나라 시장을 공략한 BYD. 그 결과 전기버스는 이미 1000대를 넘게 우리나라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객사들을 보니까 정말 전국 골고루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거나 어느 지자체하고 연계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제품의 신뢰도와 유지 경비가 좋다면 무조건 선택하는 B2B 시장, 여기에서 이미 BYD는 자기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승용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도 아주 중요한 교두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숫자를 보세요. BYD 버스가 작년 12월까지 우리나라 안에서만 1억 1000km 이상을 달렸고, 그것을 통해서 1억 2300만 kg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였다고 합니다. 물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명분이 있을 때 그 힘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류 총경리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BYD가 얼마나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기여를 했는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미 BYD는 대전제의 명분을 가지고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안녕하십니까. BYD 코리아 승용 대표를 맡고 있는 조인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뢰를 주는 포인트, 그것은 BYD 코리아의 구성원입니다.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조인철 승용 부분 대표, 이분은 저하고도 꽤 오래 안면이 있는 분이죠. BMW 코리아 출신이고 제품 기획자라는 부분에서 저하고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미니 브랜드도 총괄을 해봤기 때문에 전체 비즈니스도 잘 아는 수입차 통입니다. 그리고 제 지인 중에서도 이미 BYD 코리아에 조인한 분들이 꽤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던, 상상치도 않았던 사람들을 더 만나게 됐습니다. 와, 정말 옛날 폭스바겐 코리아 때 동료 후배들, 그리고 딜러 사장님들 중에서도 제가 옛날부터 알았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에 더 들어올 수 있는 수입차 브랜드가 별로 없다는 것에서 수입차 출신 인력들이 갈 곳이 많지 않다는 거, 그것도 한 가지 이유겠지만 저는 그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BYD는 우리나라에서 원하는 어떠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수입차가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포지션,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독일 프리미엄 3사가 우리나라 시장을 스트라티직 마켓으로 정했던 거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것은 판매량도 있지만 최첨단 기술과 고급 사양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응도, 감수성, 호기심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BYD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첨단 테크놀로지 기반의 회사라는 거,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 제가 추측한 결론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만 나갈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BYD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공개하는 승용 세 모델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아토3, 그 다음은 seal, 그리고 sea lion입니다. 이 세 모델은 세그먼트도, 포지션도,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의미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은 BYD가 글로벌 시장 진출 시 가장 먼저 자신 있게 소개하는 소형 전기 SUV BYD 아토3입니다. 첫 번째 모델은 아토3입니다.
영상 처음에 보여드렸다시피 3천만원대 초, 그래서 실구매 가격이 2천만원대 후반에도 가능한 그러한 가성비를 가진 모델이죠. 하지만 여기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제 차는 절대 작은 차가 아니에요. 이 차가 4.45m 정도 되니까 EV3보다 한 15cm 정도 길죠. 폭도 살짝 넓어요. 이 차가 가장 유명한 장면은 가운데 디스플레이가 가로에서 세로로 회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특이한 사양 말고도 기본 사양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기본형 모델조차도 에이다스 기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가지고 EV3에도 옵션으로 추가돼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기본으로. 캐스퍼 일렉트릭과 EV3 에어 스탠다드와의 가격 비교, 사양 비교는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승한 다음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BYD의 강점이자 걸림돌이 될 게 이 블레이드 배터리일 겁니다. LFP라는 것이 걸림돌일 것이고 블레이드 배터리의 안정성 그리고 BYD의 트레이드마크라는 것은 또 하나의 강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유명한 관통 테스트에서 증명됐듯이 안전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 차 출력도 150kW, 그러니까 EV3하고 동일합니다. 토크는 좀 더 나와요. 급속 충전 속도는 최대한 80kW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EV3 스탠다드도 100kW니까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3.0, 이것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8가지 핵심 시스템을 하나로 집적화했다. 이 부분에서 효율성을 상당히 끌어올린 것으로 유명한 그러한 플랫폼입니다. AER 같은 경우에는 321km로 인증받았고요. 제로백 7.3은 EV3 스탠다드보다 빠릅니다. EV3가 스탠다드 에어 17인치가 7.5초, 그리고 19인치 롱레인지는 7.9초입니다. 그리고 사양이 다양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도어 미러에 디지털 키가 달려있죠. 이게 현대차처럼 도어 핸들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돌출되어 있는 도어 미러에 되는 거, 이게 조금 더 직관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토3는 이미 72개국에서 100만 대 이상 팔린 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아토3는 BYD가 어느 시장에 진출할 때 항상 첫 번째로 내보내는 자신 있는 모델이에요. 일본에도 그랬어요. 2023년도구나 벌써. 그때 일본에 진출할 때도 첫 모델이 아토3였습니다. 그리고 가격 참 잘 나왔다는 얘기는 아까 드렸고, 그리고 이제 수입차, 특히 처음 들어오는 차인데 중국 차예요. 그러면 가장 불안해할 부분들이 아무래도 사후 관리 부분이겠죠. 그래서 보증 수리 기간이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기본 차량 보증이 6년에 15만, 보통 길어야 5년에 10만인데, 그리고 배터리는 8년에 16만이니까 평범한 수준이고,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70% 이하로 떨어지면 해준다. 요거는 그냥 보통이네요. 물론 15군데의 고객 접점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고객들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상 점검을 4번 제공하고, 그리고 6년 동안 긴급 출동하고 무상 견인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 최장일 거예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T맵이라든지 플로우, 그리고 이게 전에 아토3가 인기를 얻었던 건데 가라오케,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우리나라하고 토착화되어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승을 통해서 꼭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수입차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초기 선착순 1000명한테 충전 크레딧을 50만원어치를 드린다.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초기 고객들이 얼마나 빨리 모객이 되느냐, 이 부분이 브랜드의 초기 안착에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중형 전기 세단 BYD3입니다. 금년 하반기 초에 출시될 거라고 하는 두 번째 모델인 C입니다. 이 모델은 아토3와는 포지션이 완전히 달라요. 출력이 390kW, 그러니까 아이오닉 5N보다 50kW 정도 낮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공기저항은 아이오닉 6하고 맞먹고요. 제로백은 3.8초. 이러면은 이 차는 거의 고성능 스포츠 세단입니다. 아마도 BYD C는 아이오닉 6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정면 충돌할 겁니다. 아마도 아이오닉 6 일반 모델의 가격으로 아이오닉 6N의 버금가는 성능을 구입할 수 있는 매력이 있을 거고요. 게다가 이 차가 셀2 바디를 적용하기 때문에
세단인데 사실은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지붕이 좀 높잖아요. 근데 이 차는 아이오닉 6보다 한 3cm 이상 낮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세단처럼 보이는 차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듦새나 가성비가 모두 갖추어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상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델은 Sea Lion 7입니다. 이 차는 최신형이에요. 차의 길이는 C1과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이 소리는 아이오닉 5보다 이 차가 크단 소리고요. 그리고 플랫폼이 최신형이에요. 아토3하고 C1이 이 플랫폼 3.0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Sea Lion 7은 이 플랫폼 3.0 에보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시스템 중에 아까는 8개가 통합이 됐는데 에보 모델은 12개까지 통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효율과 집적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다양한 매력과 혁신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려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인철 대표의 말대로 BYD 브랜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에는 가성비로 출발을 하겠죠. 하지만 앞으로 점점 더 높이를 높여가면서 업그레이드된 포지션에서 BYD의 기술로 승부를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이런 기사가 있었죠. BYD는 한국에서 절대 저렴한 브랜드가 될 생각이 없다. 아마 이런 배경에서 나온 기사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BYD 코리아 딜러에는 수입차에서 경력이 많이 쌓인 조인철 대표를 포함해서요. 인원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같은 배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DT 네트워크스는 서울 서초, 경기 수원, 분당, 고양 지역, 그리고 부산 지역, 부산 수용 지역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BYD 네트워크에는 수입차 경력이 많은 인력과 회사들이 들어 있습니다. 일단 딜러사들을 살펴보면요, DT 네트워크스하고 삼천리 EV는 BMW 딜러를 했던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비전 모빌리티는 혼다, 그리고 GNB는 제가 전에 몸담았었던 폭스바겐 비즈니스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딜러 6곳 중에서 4개가 수입차 경력 회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모니오토는 조금 다르죠. 하모니오토를 설명할 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제일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한성자동차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레이싱홍, 말레이시아 자본이죠. 화교 자본입니다. 이렇듯 하모니그룹은 이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슈퍼카와 럭셔리카를 파는 그런 회사였는데 BYD와 전략적인 제휴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YD의 전략을 각 시장에서 실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교두보가 되는 회사입니다. 이야기가 살짝 옆으로 샜는데요. 어쨌든 BYD 코리아의 대표부터 수입차 출신이고 그 안에도 제가 정말 반갑게 인사했던 오래전부터 수입차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딜러 네트워크도 수입차 쪽에서 온 사람들이 많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BYD는 우리나라에서 좀 더 첨단이고 혁신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싶다. 거기에 수입차의 경험을 녹여내고 싶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저의 약간의 궁금증과 의구심이 시작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아토3의 가격 포지셔닝은 대단히 공격적입니다. 옵션 표를 가지고서 계산을 대충 해보면은 캐스퍼 일렉트릭보다도 저렴해요. 그렇다는 소리는 BYD는 제가 제품 3개를 봤을 때에는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포지셔닝을 가져가겠다는 그런 전략이겠지만 일단 처음에는 가성비를 확실하게 잡아서 시장에 확실한 임팩을 주겠다라는 것을 제품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 챕터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BYD 코리아의 구성 인원들 그리고 딜러사들의 구성을 보면은 다분히 우리나라 수입차 경험이 많이 쌓여 있는 그러한 구성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차들은 사실은 마케팅을 통해서 브랜드를 포지셔닝을 잘하고 그런 다음에 딜러단에서의 리테일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들을 흡인하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전략이죠.
하지만 제가 생각을 할 때 아토3의 포지셔닝은 프리미엄 고객들한테 친절하게 차근차근 접근하는 공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 대중 고객들이 딱 봤을 때 와, 이 차 가성비 좋은데 나 사고 싶어, 이런 것을 한 방에 임팩트를 주는 그러한 접근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게 제품이 말하고 있는 시장 접근법이에요. 그렇다면 조직과 제품을 통한 메시지가 똑같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쩔 수 없이 중국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무형의 벽을 넘는 방법, 이것에 대한 겁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조금씩은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이 색안경을 넘어서는 방법은 확실하게 가성비가 좋다. 와, 이 가격에 이건 못 사. 아, 이건 한국에선 이 가격에 만들 수 없어. 그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임팩트 있게 시장에 빡 뿌려지는 거, 그게 가격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차를 처음에 산 초기 고객들이 타 봤는데 야,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전공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토3가 처음에 나가서 임팩트 있게 팔리고, 그리고 피드백이 좋게 나온 다음에 씰과 씰라이온이 더 높은 포지션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제서야 사실은 수입차 네트워크와 수입차에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의 역할이 빛이 날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아토3의 임팩 있는 시장 초기 진입이 없으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15개의 쇼룸이 얼마나 많은 고객을 핸들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엊그제 16일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2월 중순에 첫 인도가 시작될 거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 사이에 설 연휴가 있어요. 그 설 연휴에도 쇼룸은 열어야 되겠네요. 만약에 그때 휴일을 갖는다, 이거는 사실은 정말 맥이 끊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BYD 코리아가 성공하는 방법, 그래서 중국 자동차가 국내 시장, 현기차가 독과점하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 경쟁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정체되어 있던 전기차 시장에서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서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조금 더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화에 좀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 효과를 중국 브랜드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자리 잡게 하고 공평하게 경쟁하게 하는 거. 그러면 결국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현기차도 조금 더 친절하게 접근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로 소비자들이 혜택이 되어서 돌아올 겁니다. 자, BYD는 이제 시작입니다. 가격은 잘 던졌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장에 파문을 일으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아토3 제품에 대한 영상은 다음에 올리도록 할게요. 그때는 가격 분석도 올리고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이번 행사에서는 차를 제대로 찍지 못했는데 일본의 도쿄 오토살롱에서 BYD 부스에서 찍어온 게 있어요. 그걸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내일 주일하고 월요일은 휴가입니다. 지금까지 라펙터의 나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